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외동딸입니다. 그랬기에 누나가 있는 남편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신이와 잘 지내보는 것 또한 제 로망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예상대로 흘러갔다면 이 채널에 저처럼 사연을 보내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남편한테 큰 돈을 뺏길 뻔했죠. 어쩌다 저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랑 남편은 회사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기도 했고, 주변 친구들이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나는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저와 다르게 결혼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저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며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바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저희 친정 부모님께 결혼에 대해 얘기하러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름이 아들아, 제가 결혼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노력하면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랑 결혼할 거야?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한 거야 네. 양과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성교도 날조 잡고 식장 예약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위가 아주 큼직하고 멋지네. 우리 딸이 그렇게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속을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데려가 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네. 자식이라고 저 안에 있는데 제가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면 산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화도 내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기도 했었지만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으셨거나 30살이 넘도록 결혼 얘기를 안 꺼내니 포기하고 계시는 도중에 남편이랑 결혼한다는 소식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을 집에 보내고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보셨죠? 결혼 준비하는데 뭐 필요한 건 없어. 솔직히 너 결혼 안 한다 했을 때 속으로 우리가 뿌린 게 얼만데 했었거든. 사위감 마음에 들고 결혼도 한다니 엄마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 집 한 채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 경기도에 하나 사놓은 거 있잖아. 평소에도 34평 정도 되는 거니 둘이 살기에도 좋을 테고, 그러면 되겠네. 요즘 집 많이 올라서 너희들이 해결하기 힘들 거 아니야? 이제 결혼하는데 빚 많이 지는 것도 힘들 거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어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면서 아파트 몇 채를 노후자금 넣어갖고 계셨거든요. 그 중에 한 채를 저희한테 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부담이 많이 적겠다 싶은 생각에 이 사실을 남편한테도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이 경기도에 갖고 계신 집이가 있는데 그 집에 우리 신혼집으로 쓰도록 주신다는데 어때? 어차피 우리 회사도 서울 외곽 쪽에 있고 서울은 너무 비싸서 우리도 경기도 쪽으로 집 알아봐야 되나 했잖아. 너무 잘 됐지. 그럼 나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 평소도 34평 정도 되는 곳이라 나중에 아이 낳고 생활하기도 좋을 것 같아. 남편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결혼 준비는 무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외에도 친정에서 집에 들릴 가구, 가전 등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친정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아는 분들도 많고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다들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저렴하게 주시기도 하고 선물로 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든 상태였어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이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친정에서 도와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결혼 안 하려고 했던 제가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하시며 이것저것 도와주는 것도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챙겨주는 것도 많아서 친정 부모님도 무리하는 거 아니라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한결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삼내 자리에서도 신혼집이나 가전 가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희가 경기도 부근에 집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딸도 시집가서 떨어져 사는데 아들까지 멀리 살면 내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 저희 신혼집이 어머니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철로 오실 수도 있어서 더 좋으실 텐데요. 지하철로도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곳이잖아. 난 우리 집에서 멀어도 20분 정도만 떨어졌으면 좋겠어. 더 멀면 움직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저희 신혼집이 너무 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처하더라도 가까이 살면서 얼마나 간섭을 하려고 저러시나 싶었어요. 우선 남편이랑 얘기해 보겠다. 그만하고 더 이상 신혼집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마무리되고 난 후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엄마 말 때문에 혹시 기분 나빴을까 싶어서. 옳게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랑 동생이랑 셋이 의지하고 살다가 내가 작년에 결혼해서 나가고 올해 동생도 결혼해서 나간다고 하니 마음이 헛헛해서 그러신 것 같아. 이해 좀 해줘.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근데 서울 쪽으로 오면 저희가 집을 확 줄여야 될 수도 있어서요. 아무래도 서울 집이 비싸기도 하니까 몇 년 정도 가까이 살다가 나중에 이사 간다고 하면 엄마도 그땐 괜찮다고 하실 거야. 만약 그때도 엄마가 근처에 살려고 하면 내가 엄마 있는 곳으로 이사 갈게. 그리고 올케가 근처에 살아도 내가 올케네 자주 가지 말라고 엄마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신우는 물론이고 남편도 저한테 연락해서 시어머니 근처에 집을 얻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면 좁은 집에 살아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사실 여기가 경기도에 있는 집이라 우리가 34평에 살 수 있는 거야. 만약 부모님이 주신 집 팔아서 서울에 있는 집을 알아본다고 해도 30평은 힘들 수도 있어. 잘하면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아야 될 수도 있어. 나도 알지. 근데 누나랑 나를 연달아 보내서 그러신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지하철로도 오실 수 있고 자동차로도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우리가 지금 애가 있어서 넓은 집에 살아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우선은 엄마 집에 살다가 나중에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이사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 과하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사는 거잖아. 만약 저희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진정 엄마 계신 상황이었다면 저도 제주에서 살고 싶을 것 같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알겠다고 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신혼집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 저희한테 신혼집으로 주시려고 한 집을 팔지 말지. 또한 친정 부모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친정 부모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팔아서 서울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어. 그리고 친언집은 어차피 해준다고 했으니 부족한 금액도 보태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는 건 무리였어요. 24평 아파트도 경기도 아파트를 판 돈에 1억을 더 보태야 됐거든요. 남편도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다 보니 별말하지 않았어요. 2평이 감지덕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잡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확실히 근처에 살아서 그런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랑 안 맞았겠지만 저 또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보니 종종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나 반찬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놔서 그런가 항상 제가 집에 오기 전에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랑 마주치는 일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 편해졌다고 생각했는지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바쁜 일을 마무리하느라 밥도 못 먹고 야근하고 오는 길이라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오니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
간단히 밥 좀 차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누구 보고 밥을 차 달라는 거야? 너, 설마 매번 우리 아들한테 밥 차려 달라고 했어?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너무 바빠서요. 밥도 못 먹고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차려 먹어야지. 너만 힘들게 일하고 온 거 아니잖아. 우리 아들도 여태까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남편이 밥 먹고 일하고 오면 제가 차려주는 날도 있어요. 같이 일하니까 서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밥을 차려 달라고 할 수 있냐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던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며 얘기했죠. 엄마 왜 그래? 그 정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미원이 밥 치워준 날보다 미연이가 나한테 밥 치워준 날이 더 많아. 여자가 당연히 많아야지. 그리고 너도 그렇게 다 받아주지 마라. 아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하면 이혼 당해. 그리고 나 혼자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계속 얘기하며 제 밥상을 차려주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하시며 남편을 주방에서 밀어내고 직접 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근데 그 뒤부터 우리 집에 계시는 달들이 눈에 띄 제가 먼저 오는 날에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는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꼭 꺼내야 된다며 술을 두기도 하셨고 제가 바쁘니 본인이 음식을 좀 해왔다고 하시면서 가져다 주신 날들도 많았어요. 처음엔 어차피 반찬 사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해서 가져다 주시는 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 좋게 생각했지만 좋아하는 반찬들만 가져오기 시작하시면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 날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이러고 말겠지 싶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셔서 같이 저녁을 드시고 가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꺼냈죠.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시는 횟수가 너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오시기 전에 집에 가시고 그랬었는데 이젠 계속 계시면서 자기 식사를 하고 가려고 하시니까 내 집인데도 내가 편하게 쉬는 게 눈치 보여요. 그래도 엄마가 우리 밥 챙기는 게 힘들까 봐 신경 써 주시는 건데 물론 나도 어머님이 그래서 오시는 거 알지. 근데 너무 자주 오시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놓을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잘 했는지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좀 살만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는 외식도 하고 싶거나 배달 음식이 먹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못 먹는 날이 많았거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오지 않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가 종종 음식을 시켜 먹곤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연락하셔서 반찬 가져가라고 하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갔죠. 근데 그것도 계속 반복되니 하루는 남편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난 그냥 집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 그래도 우리 둘 다 부르셨는데 같이 가서 저녁 먹고 오자. 아, 그러면 우리도 함께 해거라고. 편하잖아. 매번 당신 좋아하는 음식만 해주시잖아요. 같이 시간 보내고 와. 당신 너무 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저번에 당신이 엄마 오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우리 엄마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뭐야. 제 말을 듣던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며 같이 가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닌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끔 저랑 매주 시댁에 가는 것도 힘들다고 고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성질을 내버리니 그래도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매주 부르시는 건 너무 하잖아. 나도 주말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다가 배고프면 뭐 시켜 먹고 그러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당신도 예전에 주말에 어머니 댁 가는 거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엄마가 혼자 살고 돈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남편이 계속 저한테 시비 거는 것처럼 말을 하길래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남편한테 쏴붙이듯 얘기했죠. 그때 처음 남편이랑 결혼하고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봤는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이라고 하는지 며칠 지나니 또 일상처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연봉도 이전보다 좀 더 높게 받게 되면서 시댁에 이 사실을 얘기하게 됐죠. 거기도 이 집 근처야. 집에서는 얼마나 걸려? 지금 사는 집에서 가려면 편도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거리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차로 가는 거야?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게 있어? 저는 제 차 있으니까 차로 다니려고요. 사람 많은데 같이 움직이는 것도 힘드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 말에 들으시고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시댁 때문에 이쪽으로 집을 구한 것이라 보니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죠. 저도 지금 집에서 회사를 가면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남편이 새로 잡은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면 지하철도 안 갈아타도 돼서 15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집을 알아보러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비싸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어요. 대출을 받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따라 집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을 생각하면 30평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억 이상 대출을 받아야 되니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이가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싶어 신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신이가 저희보다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신우의 집에 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넓어야 40평대 살겠지 싶었는데 50평대 살고 있더라고요. 놀라면서 신우의 집을 들어가는데 시어머니도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혹시 신혼집에서 시어머니 근처에서 너무 멀어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에 긴장하며 신우의 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동생한테 들어보니 이사 가려고요. 억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저희 집 시세가 5억 정도인데 이사를 하면서 30평대로 들어가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모아둔 돈은 좀 있어요. 다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돈은 내가 줄게요. 엄마랑 얘기해봤는데 너한테 뭐 하나 못해준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신우가 갑자기 돈을 보태주겠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얘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놀란 제 표정을 본 신우가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 이혼해서 위자료로 이 집을 받았는데 이 집을 팔고 엄마한테 빌린 돈을 너희한테 줄까? 주고 남은 돈으로 엄마 집 근처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살려고 너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신혼집 해주고 가구나 가정 같은 것도 다 해주셨잖아요.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그랬거든.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주마 생각지도 못하게 시댁에서 저희 새로 구하는 부분에 돈을 보태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 집 가는 길에 신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솔직히 어머님이랑 형님 계셔서 멀어도 어머니 집 근처에 살면서 다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어쩌나 싶었거든.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야. 근데 형님은 언제 이혼하신 거야? 당신도 몰랐어. 누나가 그런 말 잘 안 하니까 나도 누나 이혼하고 나서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들어보니 매형이 잘못해서 그런가 위자료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 50평 아파트를 줄 정도니까 그래도 애 없을 때 헤어진 게 낫지. 애 있으면 이혼도 쉽지. 않다잖아. 그지 뭐 덕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누나가 살던 집을 팔아서 엄마한테 주려고 했던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니 다행이지 뭐. 대출 받을 생각에 막했던 것도 있었는데 남편도 신우가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죠. 남편 말대로 신우와 이혼한 덕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집을 팔면서 저희가 받을 돈이 생기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이사 갈 때는 30평대로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못 온 깨고 그래도 정도 필요하다 싶었는데 대출 없이 이사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번에 이사 가면 당신 회사 그만두고 아이 갖는데 집중하는 건 어때? 우리도 애 낳는 거 더 늦어지면 힘들 거 아니야? 남편은 이사 가기 전에 제가 회사를 그만뒀으면 하는데 아쉬운 마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지금 애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애도 없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건 좀 그런데 내가 이직하면서 연봉도 꽤 높게 받고 이사 가는 집 대출 없이 가니 부담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참에 집에서 쉬면서 건강층에서 아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 회사 바쁠 때는 너무 정신 없어서 당신 잠도 제대로 못 자 좀 많았잖아. 남편이나 저나 애를 낳을 생각을 갖긴 했는데 남편이 처음에 제가 아이를 가는 것에만 집중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본다고 얘기했죠. 저도 나름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고 복지나 연봉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었거든요. 남편한테는 회사를 그만두는 방향으로 말을 하겠다 했지만 회사에는 휴직으로 말을 해놓긴 했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도중 저희 회사 일이 터지며 정신없는 날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같이 못 가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죠. 당신, 나가기 전에 생긴 일은 잘 처리해야 되니까 회사 일에 집중해. 집은 내가 엄마랑 누나랑 다니면서 알아볼게. 당신도 알지? 우리 엄마랑 누나, 꼼꼼한 거 그래도 우리 집인데 내가 같이 다녀야 하는 건 당신. 요즘 정신 없잖아? 걱정하지 말고 우선 회사부터 잘 마무리해. 고마워. 그래도 혹시 일 생기거나 그러면 얘기해줘.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제가 회사 일을 정신없이 처리하는 도중 하루는 남편의 집을 계약했다면 집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확인해 보니 34평에 1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한 정도였죠. 층수도 중간이라 계약서를 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과일이나 좀 사서 시댁에 가자고 했죠. 저 대신 어머님이랑 신이가 신경 써줬으니 저도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집이라 제가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됐다.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뭐, 들고 와.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형님이 좋아하시는 빵도 좀 사왔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 별것도 아니란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속으로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 3년째 되는 해라 시댁 식구들이랑 마음이 맞아가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저는 휴직을 시작했고 남편한테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하긴 했지만 제가 회사에서 오래 일하기도 해서 그런가 팀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까지 오셔서 휴직을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퇴직은 생각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보니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우리 집을 팔려고 함께 해주고 여러 부동산에 내놨을 때 본 분이었어요. 저희 집 보러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럼 연락 한번 주시지 그랬어요. 요즘 어때요? 저희가 다른 집 계약해서 금매로 와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요. 남편분 조심하라고 말하려고 왔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을 조심하라고 왜 그러시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싶었는데 솔직히 말 안 해도 나한테 피해주는 건 없지만 그쪽 친정 아빠랑 아는 사이거든. 그러다 보니 이걸 말을 안 하자니 양심에 좀 찔려야? 부동산 사장님은 알 수 없는 소리 계속 하시길래 제가 왜 그러냐고 말씀해 달라고 했죠. 그러니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꺼내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쪽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 부동산으로 왔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다 회사 다니고 정신없으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예전에 둘이 와서 집을 내놓을 때랑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 그쪽 어머님 되시는 분이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냐고 해서 내가 말해주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그거 팔고 어머님 집을 판 돈 합쳐서 이사 가면 되겠다고. 이제 며느리도 회사 그만두니 자기가 끼고 가르칠 거란 식으로 말하던데 과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과요. 그럴 리가요. 저희 어머니 집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신우의 집값 돈을 받는 거라서요. 어머님 집이랑 관계없는데 내가 이 동네에서만 30년이고 근처에 아는 부동산들도 많은데 그런 말한 게 아니더라고.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넘어가겠지만 계속 찝찝해서 부동산 사장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부동산 계약서를 찾아서 거기 써 있는 부동산으로 찾아갔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 계약서 작성하러 저희 남편이 왔었는데 뭐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죠? 아, 기억나네요. 집 보여드릴 때 시어머니랑 과할 집 찾는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일부러 확장 공사한 집들 위주로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같은 효자 없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가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며느리 분도 대단해요. 제가 직접 확인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랑 웃음에 들어오길래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내가 알아보니까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 집 지금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랐을 때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우리 집 내놓은 거 취소해달라고 말씀드렸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당장 이하는에 겸사겸사 집 이사하는 거잖아. 어차피 나 회사 안 다녀도 되니까 당신 회사 근처에 월세나 전세를 계약해서 살다시기 좋을 때 이사 가면 되는 거지. 아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것도 비싸질 수 있잖아. 엄마가 돈도 보태주셔서 돈 걱정도 없는데 그걸 왜 당신 혼자서 결정의 문제로 저희가 큰 소리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말을 듣더니 성질을 부리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그건 아니라고 한마디 하셨죠. 집이 안정적이어야 바깥 일에도 지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요즘 월세나 전세 말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러다 사기당하면 어떡해? 빌라나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만 아파트는 사기 위험이 적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험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으니 괜찮아요. 근데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해? 우리 이사 가기로 말 다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시간이 나서 부동산 알아보니까 다들 그 소리 하시던데.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갈 곳은 지금이 제일 점이라 조금 있으면 가격 떨어질 것 같아. 거래 요목조목 제가 대답을 하니 시어머니가 부동산에서 안 된다고 할 거란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계약서도 다 작성했는데 그럼 우리만 손해야 거기 부동산에서도 안 된다고 할 걸. 무슨 계약서? 저한테 말해준 계약 내용이랑 다르던데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부 다 저보고 대단한 며느리라고 칭찬하던데 근데 어머니 학과를 하시려면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제가 설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생각했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 집은 다 내놨는데 벌써 팔려서 곧 있으면 집 빼줘야 된단 말이야네. 어머니, 집은 왜 내놓으셨어요? 형님 집 한 돈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형님이 위자로 받은 집을 팔아서 저희한테 돈을 보태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집을 파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실 그지. 월세 보증금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거였어. 뭐,
나한테는 그때 그 집을 파서 어머님께 빌린 돈을 우리한테 보내고 남는 돈으로 형님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 아니, 누나가 이혼당한 것도 창피한데 못 사는 거 보여주는 게 더 싫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가 집한 돈으로 우리에게 보태주시고 남은 돈으로 누나 집을 전세로 해주려고 하신 거였어. 신이가 보여주는 쉼평대 아파트는 매매하지 않고 월세하던 것이었어요. 신우,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웃으면서 말했을 때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기도 하면서 순간 남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지만 티 내지 않고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새로 이사가는 곳에서 어머님이랑 가하려고 한 사실은 나한테 말 안 하고 이사가려고 했던 거야? 어피, 당신도 그만두고 애 나오면 혼자 보기 힘들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랑 멀리 떨어져 살면 엄마도 외로우실 거고.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어머님이랑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으란 거야? 그럼 나 왜 회사 그만두게 한 건데? 제가 남편한테 쏴붙이며 말을 하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까지 난리치냐고 하시더라고요. 나랑 같이 살면 가 살림도 알려줘. 나중에 애 나오면 애도 키워줘 얼마나 좋냐. 그리고 솔직히 당신 살림 못하잖아. 엄마랑 같이 살면서 배우고 나도 당신이랑 엄마랑 매일 같이 얼굴 보면 살면 마음도 편하고 일석이조야. 나는 어머님이랑 가할 생각 없고 이사가는 진명이도 당신이랑 나눌 생각이 없어. 고작 일일이 가져오는 주제, 나와 공의하는 게 말이 돼? 우리 엄마 돈도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집 계약할 때 장인어른이 당신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어쨌든 저를 속이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한테 사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그게 뭐가 문제냐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이걸 내가 왜 해결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서류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제가 부동산 계약서를 건네주는 줄 알았겠죠. 근데 그 서류를 받고 난 남편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한테 필요한 건 이혼 서류 같은데 아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혼서를 작성했는데 솔직히 이걸 이렇게 당장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당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거 가지고 서운해한다는 게 말이 돼? 너 양심이 있긴 하니? 시어머니랑 남편 모두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이 집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 알지? 여기 가전 가고 당신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 당신만이 집에서 나가면 돼. 뭐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한데. 왜 우리 아들이 나가? 그리고 너 이혼하면 이 집도 우리 아들한테 반 넘겨줘야 되는 거야. 이은효, 제가 친정 부모님께 받은 고유 재산이에요. 남편 돌입 들어간 게 없는데 이걸 왜 나눠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숨을 치며 한번 해보자 식으로 말하고는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혼을 더 결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면 어쩌나?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산다고 하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 눈앞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길래 전 그 자리에서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아간 후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냐 물어보셔서 여태까지 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친정에서 다 해준 집을 시댁 식구들이 홀랑 먹으려 했다는 사실을 들은 친정 부모님도 상당히 화관하셨죠. 그러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치셨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친정으로 저를 찾아왔더라. 내가 잘못했어.
누나가 갑자기 이혼하게 되면서 살 집도 없고 엄마가 집을 팔아서 누나 돈 좀 보태줘야겠다고 해서 그런 거였어. 그리고 엄마도 오래 살 생각하신 건 아니야? 누나 집을 사고 나서 그 집으로 가실 생각이었어. 그 말을 했어. 그게 말이 되니 그랬으면 처음부터 형님이랑 같이 집을 알아봤어야 가한다는 말이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음이 어렵겠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여전히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음을 쉬게 하고 서로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예요. 함께 차분히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전적으로 대화하시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리를 듣고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납작 엎드려서 이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이 남편의 수가에 보이더라고요. 편한테 이혼 생각 안 변한다고 말하고는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남편이 시어머니 데리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시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들이랑 조금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내가 이제 잘할게.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 저한테 상할 필요 없어.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저런 남자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저 몰래 어머님과 합의 생각다는 것도 뭐 잘나 친정 돈도 가로채려고 하는데 내가 시킨 일이야. 내가 다시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줘. 내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래. 한 달 아니 일주일 정도만 너희랑 살고 나갈게. 어머니. 원래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쉬워지는 게 사람이에요. 남편이 저 속인 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겠어요. 저 이혼 생각 안 바꿀 거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보는 앞에서 문을 세게 닫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득이 안 된다 생각했는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연락을 드렸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괘씸하다 생각하셨는지 연락도 잘 안 받아주시고 찾아오더라도 내쫓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포기하다 오래 살지도 않았고 재산 분할할 것도 거의 없어서 생각보다 빨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어요. 남편도 뭐 하나 더 받아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남편은 저랑이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동네 부동산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귀뜸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남편한테 친정 돈을 뺏길 뻔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때 저한테 남편이랑 시어머니 말씀해 주셔서 제 이혼 잘 마무리했어요. 잘했네. 내가 봤을 때도 그 남자도 그렇고 시어머니 되는 사람도 영 별로더라고.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고 하니까 괜히 주눅들지 말고. 근데 그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그 집 이제 필요 없으니 팔아버리려고요. 그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여기 학군도 좋고. 그래서 집값 계속 오를 것 같던데. 무리 안 되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전세 같은 거 주면 되니까. 사장님은 지금 당장 집을 팔지 말고 좀 더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었으니 부동산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한편으로는 집을 당장 팔기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 말대로 전세도 잘 나가고 조금씩 집값도 오르는 게 했습니다. 만약 부동산 사장님이 귀뜸해주지 않아서 이 집을 팔고 이사해 갔다면 지금처럼 남편을 빈털터리로 쫓아내지 못했을 거고 남편한테 친정 돈 일부를 줘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 전에 남편과 시댁 식구가 저를 속이려 했던 사실을 알게 돼서 친정 돈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일이 없길 바라며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의 길었던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